달리는 장기요양 진행의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드리는 풀무원의 급식자재 전문 유통기업 푸드머스 협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장교양 5월 1일 방송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까지는 낮에 잘 했고, 오늘 하루 너무 바빠가지고 요양법률 구조단 상담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일 행사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쁜데다가 전화기가 그냥 고장이, 드디어 전화기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하루 불통이어서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화기가 지금도 아직 못 고쳐서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좋은 소식도 하나 알려드리고 또 내일 행사에 대한 그런 안내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내일 행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내일은 두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회복운동 관련돼서 두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은 첫 번째 장교양기관 재무규칙 교육건이 내일은 충남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시청에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부터 아마 교육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역시 이 교육에서 지금까지 장교양 100만인 클럽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은 장교양 100만인 클럽 뿐만이 아니라 전국 제가 장교양 기관 연합회 우리 김복수 회장님이 일하시고 계신 전재연에서도 많이 참석하실 것 같고, 그리고 충북 제가 장교양 협회 여기 상임고문으로 장현호 상임고문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일은 세 조직이 함께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번 광주대에서 그 교육에 대한 원천봉쇄 작업을 하면서 침묵시를 하셨는데, 거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강사가 이런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신 분이 교육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 교육도 일반 재무 경험이 많으시다니까 일반 개별적으로 이분에게 의뢰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2만 명의 제가 장교양인들을, 장교양 기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교육에, 그리고 전국 19개 지역에서 지금 한 12개가 남았습니다. 7개 마치고 12개 남았는데, 이런 교육에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 사람에게 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부처의 자세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100만 클럽 밴드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이런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했더니 약 235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100% 235명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 100만인 클럽이 물론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100% 나온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은 심상찮습니다. 이미 장교양 100만인 클럽도 수원, 경기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열린 교육이라든지 전주, 그리고 광주에서 열린 교육을 통해서 이미 교육하는 강사가 무자격자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교육하고 있는 걸 다 체증을 해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육하는 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세무사 회계사가 아니니까는 교육을 안 하지, 사실은 그 강사보다 훨씬 더 재무회계칙이라든지 저는
일반 기업 회계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 40년을 일반 기업 회계를, 상법상의 일반 기업 회계를 사용해왔고, 또 근 20년 이상을 노인복지 시설에 하면서 재무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끊임없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재무규칙 강의를 저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보다도 더 할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 교육 강사가 교육을 하는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각한 오류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사를 사용해서 전국 19개 지역에 교육을 실시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담당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 강사 포함해서요. 이게 장교양 기관장, 장교양인들을 개나 돼지로 하는 그런 처사죠. 원래 공권력의 횡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언제 계속 여러분들, 장교양인 여러분들 계속 이런 무자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썼다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환수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심한 보건복지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그 2014년도에도 한노협이 이런 교육을 하러 지방 출장을 떠났죠. 그때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장교환기관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는데, 바로 내일 진행할 청주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장교환인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내일 곤욕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가장교환 연합회도 보통이 아니죠. 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체고, 또 배재호 회장님이 이끄시는 장교환 100만 클럽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내일은 각오하고 그 행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이런 무자격 강사의 교육을 만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성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탄핵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내일 오후 3시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앞 장교양 아우라에서 열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행진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그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기자회견이니까 많이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이 오후 3시에, 오후 1시에 그 대전시청에서 잠깐 조용히 하세요. 오후 1시에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그런 교육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서 교육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교육을 그냥 강행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건복지부가 잘 경험을 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 3시에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주최로 국민저항권운동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장교환기관 재무규칙 즉각 폐기하라, 또는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 즉각 중지하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재무규칙, 인건비 적정 비율, 사회서비스진흥원, 장교양위원회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 이런 그런 것들이 내일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저항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저항권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히 잘 설명하고, 또 아직 모르시는 장교학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 번 미팅에서 나타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때 두려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장교항 정체를 거부한다, 현조사를 거부하고 평가를 거부하고 지방자치의 현장 지도 감독을 거부하고 또 기타 이제 여러가지 거부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정부가 행정 제재나 처분을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래서 국민 저항권 회복 운동에서의 참가자 법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내일 말씀드리고, 내일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은 노인 요양병원 때문에 그 고객을 많이 뺏긴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오늘 그 장교양 산업의 미팅에서 장교양 리더들의 미팅이 있어서 참석을 해보니까, 저도 바빠가지고 사실 몰랐던 상황인데 노인요양병원이 금년 12월이 되면 한 30%는 도산하거나 문을 닫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장교양 기관의 시설 규칙이, 시설 설치 기준이 개정이 됐듯이 일반 의료 시설 기준이 개편이 됐고, 또 노인 요양병원도 시설 기준이 대폭 인상이 돼서, 만약 120명 시설에 120명 정원의 병원 같으면 약 20인의 정원이 줄어드는, 다시 말하면 그 시설에 필요한 기준 면적이 늘어나서, 기준이 늘어나가지고 약 20명의 정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13년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법과 신법에서 경험해서 지금 편안한데, 다시 말하면 이 침상과 침상의 거리 간격이 병원감이 너무 좁죠. 그래서 이렇게 발 디딜 수도 없는데 1m 또는 침상과 침상 간의 간격이 1m 또는 1m 50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존 병원하고 또 새로 짓는 병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짓는 그런 의료시설 같은 데는 1인당 면적이, 우리는 얼마죠? 6.6제곱미터인데 최소한 6.3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소 정원이, 그 병원의 입소 정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특별히 노인요양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요양병원에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장교양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노인복지중앙이나 한노협이 뭐 본인부담 상한제를 안 해서 뺏긴다고 하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질적으로 장교양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노인 요양병원 또는 일반 의료시설을 확충을 하는, 시설 보강을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법이 통과됐고 금년 12월부터 아마 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내용도 공공정책시민감사는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내일 2018년 5월 2일, 다시 말하면 내일 5월 2일은 1년 전 5월 2일에 세종시에서 약 4,000명 정도가 모여서 보건복지부를 성토한 골기대가 열린 날입니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행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1시에 대전시청에 참여하셨다가 거기에 원천봉사를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대로 강행하는 그런 적폐, 보건복지 적폐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청사에
달려와서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꼭 기자회견은 많은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거의 이제 5월 1일 자정이 됐는데 오늘 3번 방송을 한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전화 안 돼서 전화하시는 분들께는 전화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다른 사이트로 연락이 왔더군요. 용서하시고 빨리 전화기를 고쳐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월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교육, 재미교육 원천 봉쇄, 그리고 장교양 아고라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100만인 클럽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만인 클럽, 우리 장교양 기관, 민간 장교양 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회원가입 해주시고 우리가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때 보건복지부는 꼼짝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